약국이나 시중에서 판매하고 있는 잇몸에 좋다는 약 같은 거 있잖아요. 아. 그런 것도 혹시 도움이 좀 될까요? 뭐 이런 거. 원장님, 오늘은 조금 무거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어떤 얘기? 임플란트를 기껏 심어놨더니 빼야 된다는 진단을 받은 분들이 또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임플란트를 뺄 수밖에 없는 상황 어떤 건가요? 오늘은 좀 안 좋은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일단 임플란트를 우리가 이제 하고 나서 좀 정확한 위치나 방향이나 이게 좀 이상적인 위치가 안 됐다든지 또는 신경하고 너무 가까이 있다, 이런 경우에는 임플란트를 뺄 수밖에 없는 경우들이 있어요. 임플란트는 이제 하고 나면 뼈랑 잘 붙을 때까지 그대로 놔둬야 되는데, 이제 환자분들께서 혀로 좀 밀어본다든지 또는 뭐 음식물을 씹을 때 좀 계속 자극이 된다든지 그러면은 또 임플란트가 잘 붙지 않는 골유착에 실패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도 이제 뺄 수밖에 없는 경우들이 있고, 또 골유착에 이제 잘 성공을 하더라도 잘 사용하시다가 이제 치태 관리가 잘 되지 않아서 주변에 이제 염증, 임플란트 주위염이라고 하죠. 그 염증 때문에 임플란트 주변에 뼈가 녹고, 그래서 결국 이제 뺄 수밖에 없는 경우들이 있죠. 그럼 원장님, 식립 위치가 이상하거나 아니면 신경하고 너무 근접하거나 이런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의료진의 수술 노하우, 뭐 실력 이런 거에 좌우한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 그럴 수 있죠. 네, 이게 되게 말씀드리기 좀 조심스럽지만 엄밀히 얘기하면 술자가 좀 더 정확한 위치나 방향 또는 뭐 적절한 위치에 임플란트를 심는데 어떻게 보면 좀 실패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임플란트를 심고 나면 꼭 엑스레이를 찍어서 좀 확인을 해봐야 되고, 만약에 조금 방향이나 위치가 적절하지 못하다 그러면 바로 이제 수정이 가능하거든요. 네, 그렇게 한다든지, 또 이제 저희 병원에 오시는 이렇게 좀 힘든 케이스들은 신경하고 거리가 굉장히 가까운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임플란트 심을 때 제가 이제 핀을 꼽아가면서 위치나 이런 깊이나 이런 거 확인하면서 이제 차근차근히 수술을 이제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원장님, 임플란트 주위염은 왜 생기는 건가요? 우리가 임플란트 주위염은 자연 치아 주변에 이제 생기는 치주염하고 거의 비슷하거든요. 자연 치아도 주변에 치태 관리가 잘 되지 않으면 좀 이제 잇몸이 붓고 피가 나고 염증 반응이 계속되면서 치태가 이제 치석으로 바뀌고, 그다음에 또 세균이 달라붙고 또 염증 반응이 되고, 옆에 치저골이 녹고, 이게 이제 거의 치주 질환이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인데, 임플란트 주위염도 비슷합니다. 주변에 이제 치태 관리가 되지 않으면 잇몸이 부으면서 피가 나고, 또 염증 반응이 계속되면서 결국 뼈가 녹고 임플란트가 흔들리고 이제 빠지게 되는 비슷한 이제 과정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럼 평소에 치주염이 있었다면은 나중에 네. 임플란트 주위염이 발병될 가능성도 조금 더 높아지고 그런가요? 그렇죠. 네,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문헌상에 보면 치주 질환 때문에 이제 치아를 뺀 사람과 그렇지 않고 그냥 이제 다른 이유 때문에 임플란트 한 환자들을 비교해 보면 치주 질환 때문에 빼신 분들이 이제 임플란트 주위염의 발병 확률이 훨씬 높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당연한 게, 우리 치주 질환을 일으키는 세균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좀 많으신 분들이 잘 생기고, 또 그거에 저항할 수 있는 면역력이 좀 떨어지는 분들이 치주 질환이 잘 생기거든요. 그런 이제 환경적인 것들이 변하지 않는다고 하면 임플란트를 하고 나서도 또 똑같이 발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치주 질환이 생겼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뺐다, 그것 때문에 이제 임플란트를 하시는 분들은 더 섬세하게 이제 또 관리를 해주셔야 되고, 반드시 이제 정기적으로 치과를 오셔서 이제 관리를 받으셔야 됩니다. 임플란트 주위염이 생겼다면 근접해 있는 다른 치아들한테도 영향을 끼치나요?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임플란트 주위염이라는 건 임플란트 주변에 뼈들이 이제 점점 녹는 건데, 바로 옆에 자연 치아가 있다든지 아니면 그 옆에 또 임플란트가 있으면 같이 이제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임플란트 주위염 치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임플란트 주변에 생긴 그런 염증 조직들을 제거를 하는 건데, 저희 병원에서는 이제 레이저로 염증 치료를 하고 있죠. 그리고 필요하면 국소적으로 저희가 항생제를 주입해서 어떤 이제 세균을 억제하는 방향을 하고 있고요. 필요하면 이제 살짝 절개를 하기도 하고, 또는 이제 상부 보철물을 좀 뗐다가 염증 제거하고 다시 끼우고 뭐 이런 식으로도 치료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식립했던 임플란트를 제거해야만 하는 경우도 있나요? 사실 또 기존에 그냥 했던 것들 계속 쓰고 싶은 사람들도 있을 것 같은데. 임플란트 주위암이 만약에 이제 좀 심하게 진행이 됐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뺄 수밖에 없죠. 옆에 쪽에 영향을 주니까. 그리고 간혹 임플란트가 찢어지거나 또는 이제 완전 쪼개지는 경우들도 임플란트 주위염처럼 똑같이 이렇게 뼈들이 놓고 진행이 되거든요. 임플란트 이제 하시는 환자분들이 가끔 치아를 꽉 무시거나 좀 치아를 이렇게 가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거는 임플란트한테 굉장히 안 좋거든요. 힘이 굉장히 많이 가해지니까. 그리고 이제 임플란트를 너무 이제 직경이 작은 걸 식립해 놓으신 분들이 이렇게 좀 가끔 찢어지는 분들이 좀 많이 있으세요. 그래서 정확한 이제 임플란트 직경 그리고 종류 이걸 선택하는 것이 임플란트 이렇게 찢어지는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임플란트 주위염 생기지 않게 관리하려고 하면 어떻게 관리 방법이 있을까요? 임플란트는 이제 우리 자연 치아랑은 다르게 썩지 않거든요. 그래서 임플란트를 이제 관리를 하실 때 치아를 닦는다는 느낌보다는 치아 주변에 그 잇몸을 관리한다는 느낌으로 잘 관리를 해주시는 게 중요한데, 그러니까 잇몸 부위에 이제 저류되어 있는 치태를 제거한다는 생각으로 소를 이 잇몸 부위에 향해서 45도로 놓고 진동을 줘서 이렇게 치아 쪽으로 빼내는 듯한 이제 모션으로 양치질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인전면은 당연히 치실 쓰셔야 되고, 그리고 구강 세정기가 굉장히 치태 관리하는데 용이하거든요. 우리 치과에 오시면 이렇게 물총 쏘듯이 음식물을 제거하는 게 있는데 그걸 사용하시면 굉장히 이제 편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제 임플란트 하신 치과에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으셔야 되고요. 장기적으로 이제 유지 관리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약국이나 시중에서 판매하고 있는 잇몸에 좋다는 약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혹시 도움이 좀 될까요? 뭐 이런 거. 한 가지 확실한 거는 뭐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것만으로는 100% 해결은 안 됩니다. 반드시 치과에 내원하셔서 뭐가 문제인지 그리고 원인을 이제 저희가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약만으로는 절대 해결이 안 된다. 치과에 꼭 오셔서 검진을 받으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